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유상증자의 이제 간단한 사례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증자를 했을 시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 있는지 나쁜 소식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무상증자입니다. 자, 무상증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옆에 있는 투자자분한테 말씀해보세요. 무상증자는 뭐 호재, 악재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비교적 많은 수의 투자자분들은 무상증자는 호재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이 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한 방식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무상증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간단한 사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전기전인데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0월 10일에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결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 이후의 주가입니다. 자, 무상증자를 결의한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하락을 한 경우가 벌써 있는데요. 자, 똑같은 사례로 아마 이제 CNG 하이테크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12월 13일날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요. 이날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그 이후는 주가가 완만하게 보이면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 주가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5월 30일날 했습니다. 물론 이때 시기만 본다면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 주가를 보신다면은 오히려 떨어졌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상증자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호재일 수는 있지만 그 호재의 기간이 매우 단기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주가 흐르면은 꼭 호재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무상증자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많이 따라온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권리락입니다. 자, 권리락 주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증자 후에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 현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이제 만약에 무상증자의 공시를 보신다면 지금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주의 상장 예정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제 바로 무상증자의 상장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 배정일 기준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보통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0월 25일날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 권리락은 그 전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면은 2018년도 10월 24일 되겠죠. 자, 이때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주당 이제 신주 배정 주식수가 1주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100주다. 자, 10,000원짜리가 100주가 있을 경우에 자, 지금과 같은 이제 무상증자를 받는다면은 100주가 이제 1주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이제 기증이 되면서 결국은 200주가 되겠죠. 자, 200주가 되는 주식은 자, 기존에 10,000원짜리가 100주였기 때문에 100만원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났죠, 2배가.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이제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원 하락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총 여러분들 자본금의 변화가 없어요. 자, 10,000원이었던 주식이 현재 5,000원 갑자기 변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마이너스 50%가 뜰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의 상장 예정 같은 경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그 나머지 100주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본에 변화가 없겠죠. 자, 하지만 원래 10,000원에 가치가 있었던 주식 자체가 현재 5,000원이 됐어요. 그럼 5,000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낮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심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디다 계약을 했다던가 M&A를 했다던가 이런 식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금의 변화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 주가의 가치와 주가와 그 다음에 배정되어 있는 그 주식 수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은속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믿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상증자했던 주식이네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증자에 대해서 마무리 여러분들께 이제 증자의 평가 포인트 카이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저 팁은 두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자가 여러분들께 발생했을 때
호재와 악재를 적용하는 이제 판단하는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뭐 지표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증자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 배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일반 공모하는지, 그 다음에 또는 제3자 배정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익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무조건 호재라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께서는 무상증자다라고 했을 시에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락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거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증자를 판단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감자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잠식, 그 다음에 증자, 그 다음에 감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시고 영상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